제약바이오의 아니에요. 오늘 개인적으로 방금 전에 기대하는 멘트를 제가 들었습니다. 나는 제약바이오의 단한님입니다. 그래서 관심이 많다. 원래 한 번쯤 세게 잃어본 애들이 공부를 더 열심히 하더라고요. 뭐 썰좀 풀어보세요. 그때가 2016년도. 2016년 2016년도. 바야흐로 9년 전. 이때 당시 굉장히 한미약품이 또 핫했었어요. 올무티닙이라는 치료제를. 뭐 이것도 네. 있지 않아? 잊을 수가 없죠. 올무티닙이라는 올무티닙? 뭐 이거. 그 치료제를 독일 제약사에다가 한미약품에서 기술을 이전을 한 거죠. 거기다 기술 이전을 했는데 중요한 게 이제 인상을 하잖아요. 그래서 인상을 어떻게 한국에 했어요. 한미약품 주가가 엄청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상당히 기대볼 만하다. 근데 한미약품을 사기엔 너무 비싸니까 JW 중개자를 사서 편승해보자. 같은 테마란 네. 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상 때 엄청난 사건이 벌어졌어요. 두 명이 사망을 했어요. 그러면서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주가가 바닥을 치기 어. 시작하고 심지어 이 독일 제약회사에서 기술을 반환하면서 당연하죠. 한미약품과 그 관련한 제약주들이 엄청나게 빠지기 시작하면서 제가 좀 돈을 엄청 많이 안 썼어요. 다행히 또 제가 한미약품이 아니라 JW 중개제약에 들어가서 마이너스 한 30% 정도 받던 것 같아요. 그래도 갔죠. 그래도 적게 본 건 아니에요. 마이너스 30%. 없어요. 굉장히 속상했던 또 기억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제약바이오를 좋아하기도 하지만 항상 제약바이오 섹터에 좀 관심 있는 분들한테 제가 조심해라. 언제 어떻게 될지는 모른다. 물론 이제 임상에 성공하면 참 좋겠죠. 참 좋겠지만 임상이라는 건 결국 시행되기까지 단계도 많고 이 기준들도 복잡하기 때문에 좀 조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이제 제약바이오에 좀 나름 친근하다고 생각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저희 어머니께서 암투병을 오래 하셨거든요. 한 8년 정도 암투병을 하시다 보니까 저는 거의 병원에서 살다시피 했었던 보호자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유방암 치료제라든지 항암 치료, 뭐 항암 치료가 어떻게 변천하는지에 대해서 되게 잘 아는 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제약바이오에서 신약을 개발했다라고 하면 사실 지금 가장 핫한 신약은 아무래도 이제 암 치료제거든요. 제일 많이 쓸 거리가 많아요. 앞으로 더 많은 암환자가 늘어난다라고 하고, 암 치료가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또 많은 기술이 발전을 하는지에 따라서 부작용을 줄이고 완치까지 시간을 단축하는지가 또 기술력이기 때문에 암에 대한 부분이 좀 핫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그래서 좀 제약바이오 제가 많이 친근하지 않나 라고 생각합니다. 잃어보기도 했고 경험해보기도 했고 어머님이 또 그렇죠. 하다 보니까 관심이 있을 수밖에 없으니까. 맞아요. 근데 이제 제약바이오의 어려운 건 이거예요.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사실은 과거에는 제약바이오가 튈 때는 항상 임상 1상부터 튀기 시작하는데 사실 그거 아무 의미 없거든요. 없죠. 왜냐면 전임상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임상 1, 그 다음에 그다음에 2, 3, 그 다음에 이제 상용한 건데 여기까지 총 들어가는 기간과 비용이 어마어마합니다. 중간에 빠그러질 확률도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제 이게 돈이 너무 초문학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많이 들어가는 돈 조단위도 들어가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자체적으로 그 돈이 없으니까 기술 이전을 많이 하는 거예요. 근데 기술 이전이라는 게 초기에 이전을 많이 하니까 중간에 빠그라지는 확률이 훨씬 더 높은 거지.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최근에 그나마 이 틀을 깬 게 유한약이에요. 알테오젠. 네. 얘네들이 이 틀을 조금 깼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사람들이 이건 거야. 나는 과거에 당한 이력이 있으니까. 여전히 불신의 눈과 의심의 눈초리로 맞아요. 살까 말까를 계속 고민하시는 분들이 고민하죠. 있어. 엄청 고민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얘기하기는 조금 애매하잖아요. 이런 기업들에 대해서 특정적으로 몇 개를 조금 얘기를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일단은 작년에 주가가 많이 튀었던 기업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리자면 기업이 알테오젠이죠. 알테오젠이 너무 많이 올랐어요. 1년으로 봤을 때 연초에 대비했을 때 제일 많이 올랐었던 주가 퍼센트가 한 304% 정도. 어마어마 올랐죠.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근데 그거는 사실 제약바이오주의 저는 특성이라고 생각을 해요. 불 한 번 붙으면? 네. 3상까지, 4상까지 가는 그 기대감이 열이 올라가면서 또 많이 올랐었던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이 알테오젠이라는 기업을 기술력에 조금 집중을 해야 되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작년에 올랐었던 이유도 그것 중에 하나였고 제형 SC. SC라는 제형을 개발한 기업인데 SC라는 제형이 왜 중요하냐면 이게 가족의 입장에서 봤을 때 항암제를 인거 형태로 투입을 할 때 부작용이 너무 심하고요. 엄청 아프고요. 그리고 이게 며칠 이상 돼 3일인가? 네, 3일하면 또 혈관이 또 바꿔야 네, 되잖아. 그래서 혈관을 여기도 놓고 맞아요. 발등에다가도 놓고 진짜 나중 되면 그 환자들이 뭐가 힘드냐면 온 천지가 다 바늘 구멍이 다 멍이고 부작용은 어쩔 수 없이 크거든요. 음. 그리고 맞는 시간도 오래 걸려요. 맞아요. 3-4시간. 계속
식품 항암제 맞다 보니까 컨디션도 더 안 좋아지고 거기에 지치네. 네, 완치에 대한 이제 어떻게 보면 기대가 좀 더 떨어지는 거죠. 근데 이거를 이 SC 제형이라는 걸로 바꾸게 되면 어떤 효과가 벌어지냐면 피하 주사. 주사로 놓는 항암제로 바뀌어요. 그러니까 당뇨병 예, 할 때 당뇨 주사 넣듯이 네. 배 쪽에다가 딱 주사를 넣어서 한 번에 항암제를 맞을 수 있게끔 되어 있어서 시간도 굉장히 단축되고요. 맞아요. 그리고 부작용 자체도 굉장히 적어진다라고 해서 인기가 많은 제형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돈을 많이 벌어다주는 항암제가 하나 있어요. 키트루다. 이 키트루다라는 항암제가 어마어마한 매출을 일으켜주는 의약품 중에 하나인데 이 키트루다가 2028년도에 특허가 만료가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 키트루다를 만들었던 머크사에서 너무 이 키트루다를 비슷하게 만들어내는 바이오시밀러를 네. 너무 하니까 그치. 안 되겠다. 여기서 우리는 제형을 바꿔서 한번 다시 내보자. 라고 해서 이 SC 제형을 알테오젠에서 손을 잡은 기술을 거지. 받아서 네. 이 키트루다 SC라는 걸로 지금 임상을 진행 중에 있고 실제로 올해 하반기의 목표로는 이제 임상을 다 끝내고 상용화하는 데까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당뇨병이 그래도 조금 치료제가 널리 퍼진 게 본인이 직접 맞아요. 할 수 있으니까 맞기가 편하니까. 네, 맞기가 편하니까 많이 퍼진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는 거면 제형 자체가 인기가 많을 수밖에 없다. 이게 만약에 대박이 터졌어요. 다른 대형 제약사에서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신약들이 만료되기 전에 다 이렇게 제형 변경만 해도 엄청난 또 그쵸. 기업의 이익을 여기에 가져오는 로열티가 어마어마해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종합해보자라고 하면 더 간다. 더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요. 만약에 임상이 다 끝나고 상용화가 되었을 때에 대한 그 로열티가 연간 6천억에서 최대 1조까지를 예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존의 이 키트루다라는 제약품이 키트루다 SC랑 병용이 돼서 2030년도에는 이제 반반 정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하니까 이 부분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알테오젠에게 지속적으로 들어오는 이 로열티에 대한 부분이 기업의 매출로 잡히면 당연히 실적은 상승할 수밖에 없다. 단기적으로 올해만 봐더라도 조금 기대감 때문에 상승할 가능성이 여지가 있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에도 이 키트루다 SC가 지속적으로 좀 상용화돼서 많이 커질수록 저는 또 이런 부분이 알테오젠에게 좀 장점으로. 그러면 이제 또 궁금한 게 유한양행. 유한양행. 네, 알테오젠 다음으로 또 핫한 게 유한양행. 그렇죠, 그렇죠. 유한양행은 어떻습니까? 유한양행은 사실 이제 랭라자라는 네. 이 약물 때문에 굉장히 좀 네, 네. 핫합니다. 제가 이제 실패 고배를 겪었던 이 임상을 통과를 하고 모두 통과. 중요하죠. 아주 네. 중요합니다. 이 임상을 모두 통과하고 네. 상용화가 됐어요. 네. 실제로 상용화가 됐고 지금 이 약품이 미국에서 다른 의약품들이랑 같이 병용해서 활용을 하도록 지금 권유를 하고 있어요. 요즘에 또 의학계 트렌드가 병용이에요. 중요하고 그래야지 효과가 더 좋다. 효과가 안전성도 대박이에요. 올라간다. 맞아요. 이런 거지. 그래서 병용약품으로 지금 등록이 됐고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도 건강보험이 이제 적용이 되는 상황이 돼서 실제로 이거에 대한 부분과 이 랭라자가 승인을 받고 상용화가 되면서에 대한 이 개런티 때문에 작년에는 유한양행이 매출 2조를 달성을 합니다. 2조 클럽에 접어들었어요. 그래서 유한양행이 작년에 굉장히 또 실적도 좋았고 매출도 좋았고 유한양행이 오르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미 앞으로 발생 예상인 실적까지 다 땡겨와서 주가에 반영된 거 아니냐? 그렇게 느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네. 느낄 수도 있는데 결국에는 이 랭라자라는 약품이 상용화가 돼서 미국에서도 그렇고 그러면 이제 더 나아가서 유럽이라든지 다른 국가에서도 쓰이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추가적인 매출이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훨씬 더 농후해지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기업의 매출이나 영업이익이 뛰어날 수는 있겠죠. 근데 단기간에 이 기대감으로 많이 상승한 건 사실이다라고 맞아. 볼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쉬었다가 다시 갈 거냐? 찍었으니까 네. 계속 비리비리 해서 내려올 거냐? 단기적으로는 하락할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면 알테오젠과 유한양행 중에 둘 중에 하나를 고르자면? 저는 알테오젠입니다. 야, 그럼 이제 이거는 얘는 하나만 있는 건데 그렇죠. 얘는 여기저기 써먹을 때가 많다. 그렇죠. 그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거 하나 했느냐, 아니면 내 거를 여기저기 퍼뜨려서 모든 사람이 쓸 수 있게 하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라 저는 이게 딱 알테오젠. 기술 플랫폼의 장점이 그런 거 같아요. 그렇죠. 맞아요. 이제 추가적으로 그래 대형 중에 골라본다라고 하면 미국의 생물보안법에 대한 최대 죄, 그러니까 우시 바이오로직스를 때리기 시작하면서 그거에 대한 죄가 다른 글로벌로 퍼지긴 하겠지만 맞아요. 삼성 바이오도 네. 사실은 그 생물보안법 작년에 얘기 나오고 나서부터 삼바가 잘 났거든요. 갈 수밖에 없죠. 네. 삼바에 대해서는 또 어떻습니까? 일단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CDMO가 바이오로직스가 제일 많이 하는 주 사업인데 맞아요. 우리 화장품 할 때 ODM, OEM 얘기했었잖아요. 그거랑 맞아요. 비슷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화장품도
외주에 맡기는 것처럼 이 의약품도 니네가 제품을 개발해서 생산하고 니네 인간까지 다 해서 우리한테 줘 라고 하는 이제 개념이 조금 있거든요. 그거를 이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합니다. 아무래도 이 생물보안법 자체가 중국에 있었던 그런 제약 바이오 기업들을 한국에서 오히려 금지를 시키다 보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 같은 CDMO 기업으로 많이 돌아가지 않나라고 원자도 지금 가장 큰 수혜를 본 그렇죠.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그래서 최대 수혜주가 될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단기간에 많은 폭으로 상승하기에는 아직은 조금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왜냐하면 생물보안법이 아직 완전히 완성법이 아니에요. 맞아요. 지금 대통령 승인까지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조금 걸리기 때문에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삼성바이오로직스가 뚜렷하게 수혜를 받는다라는 포인트는 사실 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 비슷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 수혜를 받을 수는 있다는 기대감은 있지만 유한양이나 알테오젠처럼 무조건 이 기업은 이거라는 개념은 아니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조금 간접적인 수혜를 볼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대형주를 보신다면 삼성바이오로직스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우선 세 개의 기업을 얘기를 했습니다. 네. 알테오젠, 유한양의,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셋 중에 하나를 고르라면 저는 너무 좀 대쪽 같은 스타일이에요. 알테오젠. 저는 알테오젠이 이걸 너무 좋아하는 거 아니야? 근데 가족의 입장에서는 솔직히 만약에 기급여라서 너무 비싸다고 해도 저는 가족의 입장이라면 할 것 같아요. 아무리 비용이 비싸더라도 도전해볼 만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저는 지금 알테오젠의 38만 주가가 38만 9천 원이에요. 네. 오늘 네. 2월 17일 네, 조금 1.27% 지금 빠져있는 조금 상황이고요. 빠져있는 상황이긴 해요. 네. 네, 근데 고점이 45만 5천 원이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얼마까지 갈 것 같습니까? 목표가는 네. 한 50만 원까지는 예상을 오.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계속 SC 제형에 관련한 계약에 대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고 빅파마 기업들이 계속 이제 알테오젠에게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약 이전에 대한 얘기들이 뉴스화되고 계속 정보가 나오면 더 많이 상승할 거라고 봐요. 왜냐면 지금 이 킨트루다 하나만으로도 지금 주가가 이렇게 간 거거든요. 네네. 근데 지금 바이오빅파마들이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지금 실제로 일본의 에노투도 계속 SC 제형을 해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또 계속 이 좋은 호재거리가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해서 지금 이제 얘기들이 이제 아무래도 그 증권사 리서치 이렇게 나오는 걸 보면 네. ABC 쪽에서 SC형은 충분히 더 확장할 네. 수 있다라는 그런 얘기가 JP보건에서 또 네, 얘기가 나오고 어제 있거든요. 컨퍼런스에서 그래서 그런 부분의 가능성이 그리고 실제로 이 JP보건 컨퍼런스에서 네. 이 알테오젠에게 굉장히 러브콜을 많이 보냈다고 해요.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앞으로 주가가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봅니다. 네,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원픽은 알테오젠이었다. 나머지 근데 관련 기업들이 너무 많아서 바이오는 할 얘기가 할 얘기가 너무, 네, 너무 많은 많은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궁금한 거 있으면은 뭐 남겨주시면 네. 여기서 얘기할 겁니다. 네, 제가 얘기를 네. 어떻게 해보겠습니다. 저는 얘기하지 않아요. 저는 딴 데서 얘기하고 이제 다음번에 또 다른 걸로 저희가 또 한번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